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건 다름 아닌 지난 2025년 9월 가수 데이비드의 테슬라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신은 2014년부터 가출과 실종을 반복하던 14세 소녀 셀레스트로 밝혀졌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의 부패 상태와 주변 증언을 종합할 때 셀레스트는 2025년 초에 이미 사망하여 차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임대한 주택에서 시신 처리용으로 추정되는 고온 소각기와 절단 도구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사건 이후 데이비드가 체포되면서 이제서야 드러나게 된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의 전말에 대해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공포영화보다 어쩌면 더 심각했어요. 데이비드와 셀레스트가 처음 만난 건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락하며 처음 알게 되었고 셀레스트의 당시 나이는 11살, 데이비드는 17살이었습니다. 아무리 둘 다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셀레스트는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였죠. 이번 데이비드의 체포 이후 검찰 문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셀레스트의 나이가 13살일 때 그들의 관계는 좋지 않은 방향 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데이비드의 아이클라우드와 휴대폰, 컴퓨터 등에서 발견된 수많은 사진이에요. 검찰이 데이비드의 전자기기를 들여다보았을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할 아주 심각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말로 표현하긴 참 힘들지만 대체로 그들이 어떤 그렇고 그런 걸 하는 사진들이었는데, 그리고 이후 나눈 문자 내용들 또한 충격적이었죠. 두 사람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둘이 나누었던 그렇고 그런 관계 이야기 등 아주 말로 표현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비드가 아무리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셀레스트는 당시 초등학생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 셀레스트가 실종되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셀레스트 가족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 딸을 실종 신고했는데, 이때 보안관이 셀레스트의 통화 기록에서 다름 아닌 데이비드의 번호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런 통화 과정 중에 데이비드가 한 말이 셀레스트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녀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레스트는 LA 카운티 경찰이 데이비드의 집을 방문한 지 단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셀레스트의 부모님이 휴대폰을 압수하자 데이비드는 셀레스트의 학교 친구에게 $1000를 주면서 비밀리에 새 휴대폰을 전달하게 하여 관계를 강제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루밍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부적절한 범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게 그루밍 범죄의 사전적 정의인데,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루밍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그루밍의 끝에서 데이비드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살해 추정일 전날 검찰은 그날을 심도 있게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살인사건의 전말에 대해 결국 밝혀내 세상에 그날의 일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시간 동안 아주 격렬한 문자서전이 오갔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 원인은 이랬어요. 당시 데이비드는 유명세를 한 번에 얻게 되며 슈퍼스타의 길을 걸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여성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셀레스는 데이비드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사진이나 정황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분노했어요. 셀레스는 두 사람의 관계가 미래가 있는 연인 사이라고 믿었는데 그녀에게는 아무래도 그런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수위 높은 대화가 끝없이 지속된 거예요. 싸움이 극에 달하자 셀레스는 데이비드에게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다 폭로해버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순히 사생활 폭로가 아니라 네가 미성년자인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리겠다. 그러면 네 인생과 커리어는 끝이다. 세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치명적인 위협의 메시지를 데이비드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마구 덤벼들던 데이비드의 태도가 갑작스럽게 착하게 돌변한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우리 집으로 와. 그렇게 셀레스는 그와 대화하기 위해 그를 찾아갑니다. 데이비드는 셀레스의 집으로 택시를 보냈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셀레스는 데이비드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만났고 이것이 셀레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의 부검 결과 시신에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인한 치명적이고 깊은 상처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와 그가 싸움을 벌인 시기는 데이비드의 첫 정규 앨범 발매를 단 3일 앞둔 시점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당시 수십
수십억 원대의 광고 계약과 대규모 월드 투어 정규 앨범 발매라는 커리어 최고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가 미성년자 착취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 모든 부와 명예가 단숨에 사라질 것이라는 극심한 압박과 공포를 느꼈고 결국 셀레스테의 입을 영원히 막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셀레스테에게 택시를 보낸 것이 화해 메시지가 아니라 계획된 행동이었던 거죠. 검찰은 셀레스테가 집에 들어선 지 약 20분 만에 일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녀가 숨진 후 밤 10시 30분 데이비드는 그의 휴대폰으로 어디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셀레스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나중에 경찰 수사가 시작될 때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려는 치밀한 알리바이 조작이었죠. 1시간 뒤인 11시 30분에도 다시 한번 문자와 전화를 하며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데이비드는 자신의 테슬라를 타고 산타바바라 외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셀레스테의 소지품이나 범행 증거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후 이 근처 도로변에서 셀레스테의 여권이 발견되면서 이 행적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증거를 처리한 후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진행될 라디오 인터뷰 일정에 맞춰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쇼핑몰 주문 목록이에요. 살해 직후인 4월 24일부터 5월 초까지 데이비드는 마치 쇼핑 목록을 작성하듯 범행 은폐에 필요한 도구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가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데이비드는 가명을 사용하여 물건들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삽을 주문하기도 했고 아마존에서 전기톱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아동용 공기주입식 풀장을 구매하기도 했는데 시신을 처리할 때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 절단면에서 발견된 파란색 미세 플라스틱 조각은 그가 아마존에서 산 풀장의 재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과학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드는 증거들을 소각하기 위해 휴대용 소각 케이지를 추가로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 과정에서 충격적인 게 시신 중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셀레스테의 왼쪽 약지에는 데이비드의 이름 타투가 새겨져 있었는데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위해 데이비드가 훼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데이비드는 자신 명의의 테슬라 앞쪽 프렁크에 시신을 실었고 차량을 집 근처에 방치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월드 투어와 심지어 한국 활동까지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40TB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와 과학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가 결정적인 사건의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경찰이 데이비드의 자택을 수색했을 때는 거실과 차고 바닥에서 광범위한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취된 혈흔 샘플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셀레스테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풀장 내부에는 전기톱 등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직선형 절단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운행 기록과 내장 카메라 데이터를 포렌식한 결과 시신이 실려 있었던 기간 동안 차량의 위치와 마지막 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역시나 바로 데이비드였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40TB의 증거에는 데이비드가 저장해둔 그런 어떤 아동과 관련한 수두룩한 영상들이 포함되기도 했고 그리고 셀레스테와의 부적절한 이미지와 영상들이 다수 있었죠. 벌써 이 정도면 너무 토 나올 것 같긴 한데 데이비드의 행동은 더 토가 나옵니다. 체포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 추정 원칙을 방패 삼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주장으로는 시신이 데이비드의 차에서 발견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자체는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검찰의 증거가 편향되었을 뿐이라며 40TB의 증거를 모두 열람하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그는 이미지 메이킹까지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예비 심리를 앞두고 법원에 이발을 하게 해달라고 정식 요청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죄수복 대신 정장 바지와 버튼다운 셔츠를 입고 법정에 서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배심원이나 대중에게 살인마가 아닌 어린 무고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전략이었으나 그의 속셈을 모두 알고 있는 판사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잔혹한 범행의 디테일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자 데이비드 측은 여론이 너무 나빠져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모든 증거 문서를 다시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판사는 이 사건은 이미 공공의 관심사이며 예비심리 단계의 문서를 가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태도 또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이거나 가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목격되어 유족과 지켜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데이비드의 가족이 궁금해
궁금할 텐데, 과연 데이비드의 부모와 형제는 11살에서 14살에 불과한 셀레스테의 존재와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정말 몰랐을지 궁금할 텐데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가족들을 향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셀레스테는 2024년 여름 동안 데이비드와 함께 텍사스에 있는 그의 본가를 방문하여 가족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셀레스테는 13살에 불과했는데 아무리 서구권 아이들이 성숙해 보인다고 해도 18살에서 19살 성인 아이가 초등학생 티를 갑벗은 어린아이를 데려왔을 때 부모가 그 나이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현재 거센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테슬라에서 시신이 발견된 직후 데이비드는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어머니로 급히 이전한 점도 굉장히 수상하죠. 이는 데이비드가 체포될 것을 직감하고 유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상금이나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공모하여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부모는 변호인을 통해 아들이 체포된 것에 대해 슬프고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아들의 결백을 전적으로 믿으며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셀레스테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보다는 아들을 방어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데이비드의 동생 또한 행보가 기이한데요. 데이비드가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동생 케일럽은 자신의 음악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가족이 전세계 뉴스에 오르내리는 지금 과연 노래를 발표할 때가 맞냐며 그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데이비드의 사건은 현재 조사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진입했어요. 원래 예비신문이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변호인단이 증거가 너무 많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5월 26일로 연기되었어요. 데이비드에게 적용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장 유력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사형 집행을 현재 유예 중이지만 법적으로는 데이비드의 범죄는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중죄이죠. 그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주경계를 넘거나 국경을 넘은 행위는 연방범죄에 해당해요. 만약 연방검찰이 추가 기소할 경우 주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더 무거운 형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파헤쳐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최악의 인물 데이비드 이야기였습니다. 우린 그럼 다음 소식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유령고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